올 6월 북반구의 많은 국가가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기후학자들은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의 폭염은 수천 년에 한 번 나타날 이상 폭염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폭염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여름철 더위에 관련된 지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위를 나타내는 지수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기온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온이 높아도 서늘할 때가 있고 좀 기온이 낮아도 그 습도가 있으면 더 덥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더위를 나타내는 지수, 기온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더위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온도가 있고 지수 뭐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예. 기상청 홈페이지나 이제 앱의 첫 화면을 보면 내가 있는 지역의 실시간 온도가 표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개 많은 뭐 폭염특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전적으로 기온에 따라 발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주로 지수로 더위를 많이 표현을 했죠.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불쾌지수입니다. 예. 불쾌지수라는 게 이제 1957년 미국의 톰에 의해서 고안된 지수로 기온과 습도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름철 실내 무더위를 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을 뿐 예. 태양 복사라든가 바람 조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는 한계가 있죠. 다만 현재도 실내의 더위를 표현하는 데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쾌지수는 이제 네 단계로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이 있는데 지수로 80 이상일 경우는 전원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이 넘으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없이 작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용했던 온도지수 중에 열지수도 있어요. 미국 국립기상대가 1985년부터 기온이 높을 경우에 예상되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 스테드만이 만들어낸 열지수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온도의 습도를 포함한 더위 개념으로 대기 온도와 습도의 조합에 의해서 사람에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일사병법 또 열경련 이런 위험들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한 지수로 더위 체감 지수도 있습니다. 예. 네. 요즘도 날씨 예보를 보면 불쾌지수가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더위 체감 지수는 좀 낯설거든요. 더위 체감 지수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저 폭염에 따라서 온열 질환 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폭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 요구가 급증했죠. 예. 근데 이제 폭염은 대상과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아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더위 체감 지수라는 것은 열 스트레스 지수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수인 온열 지수. 이게 이제 WBGT라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네. 개발됐습니다. 온열 지수는 미국 국방부에서 훈련병들의 야외 훈련할 때 열사병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한 지수로 네. 야외 환경에 최적화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습도 온도, 흡고 온도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지수죠. 우리나라에서도 공군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 체감 지수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매우 위험의 5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대상과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 또 그에 따른 제공 방법을 다르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더위 체감 지수 30일 이상일 때 매우 위험 단계에 도달하지만 노인이라든가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에서 매우 위험에 도달합니다. 네. 네. 이것은 더위 체감 지수에 따른 노인이라든가 농촌에서의 온열 질환 발생자 수를 분석해서 단계를 조정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더위 체감 지수의 그 말씀해 주신 5단계를 그 단계별 기준값을 정할 때 참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기상청에서 이걸 만들 때 국제 표준 기구의 온열 지수 노출 기준 및 일본 환경성의 폭염 예보 기준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국제표준기구의 온열지수 이용을 보면은 국제표준기구에서는 총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온열지수 노출 기준을 열에 순화된 사람, 또 열에 순화되지 않은 사람의 2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네. 대사율 기준은 5단계로 휴식, 가벼운 작업인 저대사율, 보통 작업인 중대사율, 힘든 작업인 고대사율, 매우 힘든 작업인 최고대사율로 나누었는데요. 기준 지수는 20에서 32까지 분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본 환경성의 폭염 예보 기준은 총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거의 안전한 지수로 20일 미만입니다. 이때는 수분과 염분의 보급이 필요한 정도만이 되고요.
두 번째가 주의 단계로 지수가 21에서 25 사이로 심한 운동 또 격렬한 노동 시에는 열사병 사고 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경계로서 지수가 25에서 28 사이입니다. 이때는 열사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격렬한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예. 네 번째가 매우 경계로 지수가 29에서 31로 열사병의 위험이 아주 높은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중지 단계입니다. 지수가 30일 이상일 경우로 열사병의 위험이 아주 매우 높은 단계로 외출을 피하고 서늘한 실내로 이동하라는 권고 그런 단계를 말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 더위 체감 지수는 일반인과 노인에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달랐잖아요. 특히 매우 위험에 적용이 달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 노인들과 일반인의 그 네 단계 지수는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매우 위험 단계는 지수가 1이 낮은 30 이상이고요. 예. 노인들의 경우. 다음에 매우 위험 단계에서 이제 냉방 장치가 없으면 바로 노인들에게는 무더위 쉼터로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여름 되면 이제 농촌에서 밭일하다가 이제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더위 체감 지수에서 농촌 환경 그러니까 농촌 밭일을 한다든가 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이제 노인 단계와 같습니다. 경고 단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만 농사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위험 단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 농작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위험한 단계에서는 일체 농작업을 하지 말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또 실외 작업장의 경우에도 이 단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표처럼 저 위험 단계에서는 가급적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매우 위험 단계에서는 모든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를 표현하는 지수로 이제 더위 체감 지수를 사용하던 기상청이 2020년 5월부터는 더위 체감 지수를 체감 온도로 바꿔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체감 온도 정말 많이 들어본 이제 얘기인데요. 더위 체감 지수를 체감 온도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저 기상청은 폭염 특보 개선에 따라서 2020년 5월부터 체감 온도로 발표하면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또 취약 거주 환경에 사시는 분들 농촌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도로, 건설 현장, 조선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일본 환경청 더위지수라든가 기상청 더위 체감지수의 지수값이 사실 매우 위험하다고 해도 30일 정도입니다. 예. 아까 보셨지만. 근데 국민들이 느끼실 때 30일이 이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곤란한 것도 바꾼 원인으로 보이고요. 네. 체감 경우는 다양한 가중치를 사용해서 산출합니다. 근데 대체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서 체감하는 온도가 약 1도 증가 혹은 감소하는 온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낮 기온이 35도인데 습도가 70%일 경우 체감 온도는 37도가 되는 셈이죠. 네. 체감 온도는 물론 다양한 계층에 따라 적용과 대상이 다릅니다. 대응도 다른데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취약계층의 경우 총 5단계로 대응 단계를 나누는데요. 37도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좀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건 위험 단계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무더위 쉼터로 이동 지원토록 권고하는 단계고요. 네. 두 번째가 경고 단계입니다. 34도에서 37도 사이에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냉방 장치를 틀거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쉬도록 권고하는 단계고요. 예. 세 번째가 주의 단계로 31도에서 34도 사이로 영유아라든가 노약자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단계고요. 네 번째가 관심 단계로 29도에서 31도 사이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는 30분 간격으로 쉬면서 야외 활동하도록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농촌이라든가 빌하우스에서 단계별 대응 요령을 보면 위험 단계는 38 이상으로 한낮에는 모든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쉬어야 하고요. 35도 이상의 경고 단계로 아침 저녁에만 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요. 주의 단계는 33도 이상으로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농작업을 혼자 작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겁니다. 네. 올여름에도 이제 극심한 폭염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정부 또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마다 대응 단계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날씨 예보 잘 참고해서 더위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